자, 오늘 저희가 미리 예고는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귀한 분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셨고요. 국무총리, 전남도지사, 5선 국회의원 등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낙연 전 총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LA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총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총리님.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10달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주로 책 보고 글 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곧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한국의 대외 정책. 네네.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미국,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예. 이런 거 엮어서 원고를 다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이야. 그동안에 정말 미국에서 계시면서 연구하셨던 자료들이 네.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거군요. 네. 저희 미주에서도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5월쯤이면 책이 나올 것 같아요. 5월이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리님께서는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미국에 오신 게 예. 맞으신 거죠? 6월 7일이었습니다.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총리님? 예, 그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네. 버지니아 북부 페어팩스. 예, 페어팩스. 한인들 많이 사시는 곳인데 네. 거기에 아는 분, 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제 아내보다는 제 처제의 단짝 친구. 좀 먼 거리 같은데요? 먼 관계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네. 자기 친구 집, 그러니까 제 처제, 네. 내 집, 그러니까 나중에 제 처가가 된 집. 그렇죠. 맨날 다니면서 먹고 또는 자고 가고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마치 예. 그분의 아들, 딸들이 이제 성장해서 독립하다 보니까 방이 비어가지고요. 네. 그 방에 좀 싸게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월세를 내신 겁니까? 내고 있죠. 아. 굉장히 싸게 해주어서요. 예. 1,500불. 왠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 1,500분은 정말 저렴하게 하신 것 싸지.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서 지내시면서 네. 총리님, 조지 워싱턴 대학 네. 한국학 연구소란 곳이 있더군요. 네네네. 여기서 이 연구원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방문연구원, 비지팅 방문연구원. 스칼라라 해서요. 예. 네, 방문연구원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저한테만 특별히 방을 하나 주셔서 예. 네, 그래서 문패가 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이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네. 이 대학교에서도 사실은 강연을 한번 하셨었고요. 예. 예. 거기 학장님이 여성이신데 에이레스 학장님이라고 네. 바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등록하자마자. 예. 그래가지고 강연을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네. 원래는 방문연구원은 리포트를 내든지 강연하든지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리포트가 훨씬 부담이 적지요. 왜냐하면 강연보다도요? 예, 분량이 적어요. 보통 리포트는 1,000단어 정도를 요구하는데 예. 강연하려면 한 4,000단어는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연을 선택하신 겁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학장님이. 이제 예. 학교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죠. 네.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맨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네. 한번 준비를 하고 예. 또 그게 또 기조 연설부터 통역을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영어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한 5번 정도 영어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네. 총리님께서 직접 영어로 다 하셨다 그래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지 워싱턴 대학,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 예. 그리고 휴스턴 대학의 2개 캠퍼스 네. 에서 했고 휴스턴에 있는 에이시아 소사이어티에서도 네. 영어로 강연했고요. 이번에 내일 모레 네네. UCLA에서도 영어로 강연할 겁니다. 맞아요. 4월 3일 월요일 오후에 이 UCLA 학생분들 직접 만나서 특강을 해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이번에 주제가 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이 강연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예.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강연을 통해서 좀 소개해 주시나요? 그동안에는
북한의 핵 위기가 시작된 게 벌써 30년 됐거든요. 아, 그렇죠. 1차 벌써. 핵 위기의 시작이 1993년이었으니까 네. 딱 30년 됐는데 30년 내내 협상한 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하다 말다 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하여튼 몇 차례 합의는 있었지만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연 주제로 삼았던 것은 왜 실패했는가. 아하.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이것인데 왜 실패했는가 하는 원인 분석은 그런 대로 지나간 거니까 그런 대로 할 만한데 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질문일 것 네, 같은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이낙연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이 협상의 핵 위기를 위한 어떤 협상이라든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네. 강연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잠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동안의 실패 원인까지 협상의 실패 원인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동안의 미국의 대북 정책은 네. 어떤 것이었고 아하. 그 결과가 뭐였느냐.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고립과 압박이었죠. 네. 경제 제재를 가한다. 음. 때로는 무력 압력을 가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이 고립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순해지는 그걸 원했는데 문을 열 결국, 것이다. 네. 문을 열고 네. 양보할 것이다. 네. 투항할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핵무력을 더 강화하고 네. 그리고 중국 의존이 심화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핵무력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죠. 네네. 그리고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네. 미사일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도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ICBM 포함한 탄도미사일만 69회를 발사했어요. 그렇게나 됐나요? 예. 와, 69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네네.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쏜 거죠.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계산해 보니까. 69니까. 예, 네. 예. 그리고 그 북한의 무역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게 됐는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2000년, 네. 2000년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네네. 우리 햇볕 정책 쓸 때. 네. 그때는 북한 무역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20%씩 했어요.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이 균형이 있었네요. 네. 2007년에 그때는 이제 2007년이면 이명박 정부로 네. 북한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2008년에는 금강산 중단되고 이때입니다. 그때부터 중국 의존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2007년에 40%, 네. 그리고 2017년에는 9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그냥 중국에만 의존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딴 데는 끊어지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미국이나 세계 질서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 아하. 아니잖아요. 네. 네. 북한의 핵무장 강화도 짐이 되는 것이고 또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네. 북한이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한다는 것이 한국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 미국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 네네. 북한 자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죠. 음. 어떤 나라든지 어떤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이 의지하면 그럼요. 결국 종속화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그 첨단 제품, 소재 부품, 장비 일본한테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2019년에 아베 때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난리 났었죠, 네. 그때. 예, 예.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한테 조금씩 매어가는, 끌려가는. 네. 그리고 조금 뭐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적자, 중국이 최대 흑자국, 우리가 무역에서 제일 많은 흑자를 내는 데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많은 적자를 내는 상대가 중국이 됐어요. 완전히 또 뒤바뀐 네, 거죠. 자, 네. 이렇게 미국이 그동안의 압박 정책, 네. 그래서 북한이 고립화되면 좀 순해질 것이다. 비핵화도 응할지 모르겠다. 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더 의지하고 이렇게 됐으니 네. 이제는 그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어떤 이퀘이션에서요. 네. 미국의 그 어떤 인볼브먼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제시하시는 미국의 어떤 역할, 앞으로 네. 바뀌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시간이 꼭 미국 편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에 그냥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실망했을 텐데 그 4개월 뒤 2019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 판문점 갈게 나올래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나 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네. 그 뒤로는 바이든 정부가 됐지만 아무런 제의나 행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 말을 한 20번 했어요. 네. 근데 행동이 없습니다. 아하. 어쩌면 북한이 별로 기대를 않는. 이젠 더 이상 그런 이제, 기대하지도 않는. 나 내키지 않는다. 아. 더구나 이제 중국이 자꾸 커가고 뭐 미중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데 네. 느긋하게 좀 구경하겠다. 이럴지도 모르죠. 아.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네. 볼 때는 저는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유펜 강연할 때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수교요? 수교. 국교 정상화를 해라. 수교와 네.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를 맞바꿔라.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가 그겁니다. 아. 네, 그겁니다. 네. 1993년 이래 몇 차례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들을 쭉 짜내면 네. 엑기스는 딱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지지 트럼프가 못했군요. 했어요. 근데 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과거보다는 미국한테 덜 매여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기대감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 예. 2019년에 그냥 기차로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교환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의 고립을 끊어주는. 네. 왜냐하면 고립의 결과가 핵무력 강화와 중국 의존 심화였다면 고립을 끊어주는 것이 어떠냐.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나올 수 말씀이시죠. 있어도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무대 중에 하나가 한반도인데 네. 북한과 손을 잡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아하. 또 다른 의미의 좀 평화가 찾아오면서 말이죠. 평화까지는 모를지라도 네. 판을 한번 흔드는 거지. 아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제가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하던 했던 게 2월 21일이었는데 네네. 같은 날 네. 로버트 갈로치라고 있어요. 로버트 갈루치. 예.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 1차 북핵 위기였습니다. 네. 제네바 합의. 네네네. 미국에서는 Agreed Framework라고 그래요. 그걸 이끌었던 미국 책임자가 로버트 갈로치였습니다. 아. 조지타운 대학 교수. 아, 그러시군요. 예. 그분이 2월 21일 날 스팀슨 센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마치 짠 것처럼. 마치 짠 것처럼. 그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엊그저께 댄 리프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했던 쓰리스타 네. 예비역 쓰리스타가 네.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해가지고 네.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의 미국 내 기류하고는 사뭇 다른 거죠. 반대는 좀 반대. 분위기로 가네요. 말하자면 그동안의 압박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머저리티가 됐다고 보진 않아요. 다수가 네. 됐다고 보진 않지만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분명한 것은 네네. 이제까지 30년 동안 펴왔던 정책. 네. 대북 압박은 30년이 아니라 6.25 이후에 계속됐으니까 70년, 그렇겠네요. 70년 됐습니다. 네, 네. 그 결과가 그 결과로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되고 점점 중국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 어느 것도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바꿔보자라는 것인데 네. 저희 주장이 네. 그분들이 뭐 저 봐줘서 그럴
봐주려고 그 얘기를 했을 리가 아, 없는데 그럼요. 공교롭게도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수교 플러스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바꾸라. 네. 서로 교환해라. 네. 그것이 저의 의견이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수교 조치에 서로 그것도 합의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것이 정 어렵다면 연락사무소라도 먼저 해라. 다시. 예. 예. 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냉전이 언제 끝났느냐 그러면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조가 있었어요. 아, 뭐였죠? 88년 서울올림픽에 네. 소련과 중국이 모두 참가했잖아요. 동유럽 국가가 모두. 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84년 LA 올림픽은 동유럽이 안 와서 반쪽이 됐고요. 예.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또 서쪽이 안 와서 또 반쪽이 됐는데 예. 88년 서울올림픽에 처음으로 온전체가 된 거예요. 아. 그때 중국과 우리가 수교하기 전이었고 소련과도 수교하기 전이었는데 선수단이 왔어요. 네. 그리고 90년에 우리가 소련과 수교했어요. 수교가 됐고요. 92년에 중국과 수교했어요. 수교가 됐죠. 그 언저리에 사회주의 국가 32개국하고 수교를 해요. 한국이. 그 짧은 시간 안에요. 그게 아.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이었어요. 아. 정말 잘한 겁니다. 아. 그런데 그러네요. 네네네. 북한이 다급했죠. 음. 왜냐하면 중국을 한국한테 열어주고 네. 소련도 열어주고 네. 동유럽 열어주고 그러네요. 분위기가 그리고 심상치가 열어준 않네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뒷배가 모두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고립되는 또 다른 현상이네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수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발표는 네. 우리가 중소하고 수교했는데 북한이 미일과 수교하는 걸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은 견제를 했어요. 아. 그리고 미국도 우리가 자꾸 못하게 하니까 안 해버렸어요. 그런 고립 속에서 93년에 NPT 탈퇴 선언으로 핵위기가 시작되거든요. 아. 체제 위기로 받아들이죠. 역사적인 지금 시 그렇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온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만약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할 때 북한이 원한 대로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했더라면 핵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처럼 됐을까? 아.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수교를 하는 게 좋겠다. 아, 상당히 사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해요. 것보다 더 네.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해 네, 주셔서 시간이 더 있다면 사실 더 많이 말씀을 예. 나누고 싶은데 총리님, 네. 사실 그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그럼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크다, 어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다면 저희 한인 2세들도 3세들도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한국의 외교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 우리 경제를 이루는데 무역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냐 그러면 제일 낮을 때가 60%, 높을 때는 80%가 넘어요. 와, 예, 그런데 네. 외교가 그만큼 받쳐주지. 받쳐주냐 네. 약해요. 특히 특히 외교관들이 하는 외교는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공공외교가 거기서 필요한데 네, 공공외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인 1.5세, 2세 이분들 중에서 네. 본인의 의사가 있는 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원해서 서울에 한 2년씩 정도 유학도 시키고 네. 준 외교관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저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 퍼져 있는 우리 한인 그럼요. 2세, 3세들을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그래서 아하. 그분들이 그 주재하는 나라에 사시는 나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고 네. 왜냐하면 외교관은 3년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교관들 미안하지만 이 자기 일하는 곳보다는 서울에 더 신경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예, 예. 근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긴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네. 그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날마다 출근할 거 아닌데 네. 좀 시간 여유가 있거나 또는 할 얘기가 있으면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대사하고 또는 우리 외교관들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네. 내가 좋은 저 아이디어고요. 사람 잘 아는데 네. 이렇게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해준다거나 네. 그런 것이 빨리 보충돼야 돼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인적 자원이 그럼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바로 외교일 텐데. 그럼요. 이걸로 총 다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자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아하. 그리고 우리
우리 한인 1.5세, 2세는 이제 이미 그런 역량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1세는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예. 자식 희생도 많이 자식 하셨고, 교육시키고 네, 그것으로 지나가 보니까 늙어버렸어요. 네, 밭을 읽어주셨지만, 예, 네. 예. 그 밭을 읽었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1세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2세를 길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 정말 예. 대단한 일 하신 근데 거죠. 대단하죠. 예.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자란 우리 1.5세나 2세가 본인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내 생업을 하면서도 그것도 한번 돕고 싶다라고 하는 네. 그런 기회를 열자 이거죠. 아, 정말 너무 좋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분이 사실은 많이 안 계셨습니다. 해야 돼요. 예. 시급합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또 한국이 또 이제 인구가 워낙 이미 절벽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 예. 해외에 있는 저희 2세들도 함께 해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네, 네, 같은데요. 저희 이낙연 총리님의 어떤 더 강연을 더 많이 듣고 싶고 더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 3일 UCLA 가도 됩니까? 예, 거기 아마 개방될 겁니다. 아, 학생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예, 개방되고요. 네, 예. 무슨 신분증 제시하고 그런 거 없는 걸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네.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예. UCLA에서 저희 이낙연 전 총리님과 함께 강연도 들으시면서 네. 그동안의 생각도 한번 좀 나눠보시면 굉장히 좋을 네. 것 같고요. 환영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예, 저의 같습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를 들으시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여러분 용기 좀 주세요. 저 총리님한테. 예. 마지막으로요. 저희 그 LA 한인 동포분들께 좀 인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세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노고의 덕분에 우리 1.5세나 2세들이 당당한 미국 시민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한인 1세대 여러 어른들은 인생 상관왕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멋진 표현이네요. 예, 본인 한 인간으로서 인생에 도전하고 성취했고 자식 잘 길렀고 네. 그러면서 당당한 미국 시민이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 가지를 다 하면 그게 상관왕 아닙니까? 예. 보통 일관왕하기도 힘든데 그럼요. 예, 상관왕. 그렇게 잘 해주셨고요. 네. 또 제가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조국을 네. 위해서. 네. 서울에 있으면 못한 일도 미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도 많고요. 예, 그런 일들 그렇죠. 네. 더 떨어져서 보면 더 잘 보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저희 이낙연 총리님께서 10개월 동안 이 1,500불의 월세를 내시면서 예. 저희 한인 동포분들의 어떤 현황을 혹은 예. 현실을 더 많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한국 이제 다시 독일로 가서 강연을 하신다고요? 예. 이게 또 한국으로 가십니까? 그러면 네, 총리님? 제가 6월에 귀국하는데요. 네. 6월 초순에 네. 독일 튜빙겐 대학. 네. 튜빙겐 대학은 철학자 헤겔이 입학했던 학교가 거기입니다. 아, 예.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학. 네. 베를린 자유대학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거기에서 베를린 선언을 내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어요. 역사적인 그 두 곳이군요. 군데에 그 강연 요청이 있어서 네. 독일 가서 두 군데 강연하고 네. 그다음에 6월 하순쯤 서울로 가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네.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저희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분들도 잊지 말아주시고 예, 물론이죠. 앞으로 더 많은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